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김재경입니다. 자, 오늘 얘기 드릴 종목은 NC소프트인데요. 이거 저번에 급락했을 때 상담을 좀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분께 상담했는데 제가 그때 상담드렸던 가격의 하단선도 지금 좀 내려 꽂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그런 대응 전략 이런 것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지금 잡게 되면 그 방향대로 좀 반려할 습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구간도 한없이 끝까지 뭐 빠지는 종목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대응 전략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S존부터는 여러분들 뭐 모두가 다 알겠지만 뭐 100만 원이 넘어갔던 게임 회사입니다. 지금 PBR이 좀 3.6배 넘고요. 배당도 지금 1% 정도 했던 기업이고요. 여러분들 뭐 모두 아시겠지만 리니지로 너무나 유명했던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자, 지분율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11% 갖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9% 갖고 있고요. 넷마블 8%, 자사주 이렇게 해서 뭐 한 30%대를 갖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뭐 실적이건 뭐건 사실 지금 자리는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뭐 최대 실적 내고 나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부분인데 왜 빠졌는지, 왜 올라갔는지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현재 심리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는 좀 패닉 상태인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자, 우선 주가가 올라간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주가가 올라갔을 때도 명분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요. 그런 명분으로 인해서 주가는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물론 명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주가를 매매하다 보면 주식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돈 버니까 좋아하고 떨어지면은 왜 떨어졌지? 뭐 잘 모르면서 그냥 버티면 또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앞에도 뭐 썸네일에도 올리겠지만 명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 올라가는 명분, 떨어질 때 떨어지는 명분. 근데 이 명분 속에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만들고 그런 대응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 안 하고 빨리빨리 돈 벌기 위해 들어왔다가 지금 완전 계좌 박살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이런 종목 때문에. 그래서 자, 이런 종목은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갔을 때 당시에 이제 흐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구간들이죠. 이 구간인데, 자, 이때는 왜 올라갔냐?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 2월 8일 날 이제 매출 2조, 뭐, 2조 이제 뭐 찍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작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반영된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신작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그런 기대감으로 많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또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했고 당연히 올라갈 수 없다고 좀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은 심리적으로 반영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2월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신작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게 고점을 딱 찍고 나서 다음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블레이드 소울이라는 그런 이제 작품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임이죠. 그거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이 이제 기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출도 나오고 리니지 2M 이런 부분도 사전 계약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100만 원을 찍었는데 이제 주가가 줄줄 이제 흘렀던 거는 신작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좀 없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신작이 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이제 그런 심리가 빠진 부분인데 자 이제 여기서 왜 빠졌냐 여기서 급락을 맞았죠. 이거 위에 왜 빠졌냐면 애니소프트가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2라는 게임을 이제 어, 발표를 했는데 이게 유저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뭐 싸늘했어요. 반응이 싸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실적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분명히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작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너무나 초반의 기대보다 너무 기대 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이제 위축이 되면서 이제 막 엄청나게 빠졌는데 그것도 이제 반영하는 게 뭐냐면은 애플 웹스토어에서 매출을 원래는 뭐 리니지 M 뭐 2M 뭐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엄청나게 좀 뭐랄까요 좀 상위권 매출 뭐 1등 상위권 이렇게 계속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막 5위권 밀려나면서 이제 구글 매출에는
순위에도 오르지 못했던 이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뉴스가.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제 완전히 막 급락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급락을 하면서 블레이드 소울 2가 한국에서는 기대치에 미달했고, 안타깝게도 미달했고, 그리고 기대감이 모두 사라져 버리니 여기서 이제 투매가 나온 거예요. 그게 이 부분은 기대치에 못 미쳐서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사람들의 심리가 너무나 응축됐기 때문에 이제 그냥 투매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말했잖아요. 무거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잡기가 힘들지만 방향성대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그냥 투매로 인해서 꺾여버린 거란 말이에요. 지지선 그냥 다 이탈해버린 거예요. 한 번에. 그러다 보니까 투매 물량에 이 추세를 돌리기까지의 그런 수급이나 이런 게 다시 발생을 하려면 지금 이제 차기작이나 또 이제 새로운 게임들이 출시가 되면서 실적을 견인하고 다시 한번 뭔가 좀 NC소프트의 위험이 또 나와야지만 이게 추세를 돌리는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자 아이온2라든지 이제 차기 출시하려고 했던 게임들이 지연이 되거든요. 지금 좀 지연이 될 가능성에 대한 존재가 있다. 이러다 보니까 올해는 이미 블레이드 소울 2로 이제 끝났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제 더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차기작도 지금 내년에 이제 출시가 되면서 내년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또 시기가 또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변수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차기작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다시 있을 거라면 나오는 시기가 또 이제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 시기를 한번 기다려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여기선 지금 추가 매수를 바로 하면 너무 안 되는 구간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바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고점 대비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분명히 여기서는 44% 정도 빠졌던데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반등을 빨리 해서 이런 연출을 하고 싶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물리신 분들은 그쵸? 이런 흐름 보여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게 다시 한번 돌아서려면 일단은 이 하락을 멈춰야 되는데 지금 외바닥이라고 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V자 반등을 한번 하기에는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면 너무 실망 매물이 많아 여기에. 여러분들 실망 매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다 흡수하고 올라가려면 지금 매출이 엄청나게 뛸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거나 그런 게임이 바로 나와가지고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차기작에 대한 것도 지금 미뤄졌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V자 반등은 쉽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은 이 많은 매물들과 이 어려운 이걸 돌리려면 분명히 이 흐름이 옆으로 좀 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흐름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보는 이 구간에서는 아직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통해서 잡는 것과 아니면 좀 더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좋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주봉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저는 말했을 때 이랬거든요. 중기 이미 무너졌다. 이미 중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다음 하단은 이런 구간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간까지.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게 61만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61만원 구간을 만약에 변곡점으로 보고 한다면 이 구간이 지지되는 걸 보고 가자 했는데 무너졌잖아요. 그쵸? 그럼 두 번째 53만원 구간까지 하단이 열려있단 말이에요. 53만원 구간까지. 그 밑은 5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구간들 53만원, 50만원 구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펼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50만원 어딘지 보여드릴게요. 자 50만원 여기고요. 여기고 53만원 여기거든요. 중간에서 만약에 지지를 못하게 되면 여기까지고 그 다음 가까운 상단선은 56만원이에요. 그러니까 56만원 하나 53만원 하나 50만원 하나 이 구간까지 열려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이제 보고 대응을 하시라는 거죠. 일단 만약에 조금 급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매수를 1차로 하고 1차 매수를 하고 2차 3차 매수를 기다리는 거고 만약에 1차 매수했는데 반등을 해서 얘가 잘 간다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이런 이제 쌍바닥 구간이죠 여러분들 이런 구간을 올라갈 때 구간들
이런 구간들을 확인하면서 지금 구간이 저점에서 돌린다고 하면 저점을 높이는 이런 구간들, 어차피 이 종목이 너무나 좀 뭐랄까요,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또 받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좋은 기업이고 매출도 잘 나는 기업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지금 시장 가격 대응이죠. 어차피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만 조금만 이기고 된다면 저는 신작이 출시가 되고 이런 구간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높다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제를 펼치시고, 지금은 조금은 이르다,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들을 내년에 신작 게임 출시가 되는 구간과 맞물려서 분명히 돌릴 수 있는 구간이 나오니까 이런 구간들 대응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인소프트 여기까지 하고요. 급락해서 지금 마음 아프신 분들 많을 텐데 이런 종목들로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수익 낼 수 있는 구간 분명히 줄 거니까 한없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런 종목들은 명심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김재경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종목들로 찾아뵙겠습니다.